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때문에 사실 이 법조 기자들은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은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규철 특검보가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국방부 대변인처럼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후전 포고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런 기각 사유를 받으면은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는데 굉장히 길죠. 그렇죠. 네, 공개성의 비추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도주 우려 없어 이렇게 적는데 지금 보면 뇌물 범죄에서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네. 제3자 뇌물죄 부분도 있고 뭐 그냥 뇌물 공여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명, 입증이 좀 덜 됐다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고 네. 또 각종 지원경위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이게 뇌물이 될지 안 될지가 본인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이 증거하고 뇌물이 되냐 안 되냐, 대가를 인식했을 것이냐. 지금 수사 경과나 진행 경과 봤을 때 굳이 이게 구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각각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나중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피해자라고 주장하잖아요, 삼성은. 그러니까 네. 달래서 줬다. 예,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지금 특검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다. 그렇죠. 뇌물 공여자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 기업 삼성이 준 모든 돈, 네. 그게 K재단이든 뭐 미르재단이든 아니면 승마에 관한 준 돈이든 이 삼성이 준 모든 돈을 부정한 청탁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430억 전부를.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너무나 이게 소명 정도가 약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각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각출해서 자진해서 냈다. 사실 일정 부분은 그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약간 전략적 실패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승마 부분, 정유라에 대한 지원 부분만 잘라서 하거나 그다음에 장시호 부분만 잘라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면 아마 발부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명 정도가 여기 소명 정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는 기각할 그게 더 건더기가 많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기각을 이렇게 할 때, 요 정도는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삼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뇌물죄 사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돈을 받은 공무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돈을 준 사람이 얘기를 줄줄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을 구속을 해버리면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나 지금 구속됐는데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끝까지 부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물죄 사건에 있어서 돈을 준 사람은 구속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전략적으로 나중에 공소 유지. 왜냐? 이 뇌물죄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달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근데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서 강수를 둔 거예요. 그럼 이재용은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은 말 안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패한 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의 그 답안지 채점 고쳐준 이런 교수들도 구속이 되는데 왜 이 400억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는 구속이 안 되냐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법률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의 연관관계를 이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그러면 재벌들은 다 풀려나잖아요. 뭐 좋은 변호사 고용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 고용해서 법리 논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 만들어내고 예.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훔쳐도 감옥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물론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유감인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는데 그걸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그런 어떤 국민의 법 감정과 현재 법의 체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법감정이 자꾸 구속을 해야 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 구속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안 됐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앞으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어갔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1심에서 네. 예를 들어서 뇌물죄가 인정돼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감정은 구속이 안 됐으니까 무죄로 보는 거죠. 당장 네티즌 보면 유전무죄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꼭 이게 네. 법 감정으로만 볼 일은 예.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를 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이유로 왜 구속됐냐? 예, 거기는 비슷한데. 구속이고 그 왜 반대쪽에 똑같은 있는 이재용은 부장판사가 불구속이고 심지어 같은 영장 판사.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예. 네. 범죄가 달라요. 직권 남용하고 위증 부분 때문에 지금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계속 아마 부인했는 걸로 보입니다. 문영표 장관이 만 인정을 했으면 어떻게 보더라도 소명 거의 다 됐는데 네. 만약 인정했고 저거 보세요. 저게 네. 그러니까 조희연 같은 판사가 내린 영장 발부 사유에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됨. 원래 저렇게 적으면 저 정도만 적는데 네. 아마 좀 차이가 있다면 범죄는 완전히 다르면 뇌물죄하고 지금 직권 남용죄인데 예. 관련해서 본인이 만약에 인정을 했다 그러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건데 예. 계속적으로 부인했을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법원이 봤을 때는 거의 소명이나 거의 입증이 거의 다 됐는데 계속 부인하니까 만약 풀어주면 앞으로 수사에 큰 차질을 받는다. 그 판단이 돼가지고 최초로 좀 구속이 되고 지금 예. 기소까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뻐서 봐줬다기보다는 네. 범죄가 성립하기 애매했다는 거예요. 예. 최초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특검에서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닌가. 만약 뇌물이 된다면 220억만 넣어도 되는데 430억까지 다 해가지고 넣는 거는 뭔가 본인도 불안한 게 아닌가 하고 막 그것들이 법원에서 소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소명이 됐다면 당연히 구속시켜야죠. 그 정도면 예. 소명이 덜 된 상태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같은 부장판사고 문용표는 뭐 돈이 없어서 구속이 되고 이재용은 돈이 많아서 구속이 안 돼.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법원 판사가 아주 심도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판사의 판단은 존중을 해줘야 되고 네. 그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해가지고 이 사람 돈 때 바뀌었나 이렇게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 특검과 법원의 이 판단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어제 태어나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이 나오는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어떤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령 한 말씀만 하시죠. 의학적 혹시 있습니까?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십니까? 아까 나올 때 쇼핑백을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보통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때는 네. 그러니까 죄수복 수의를 입고 대기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냐면 예. 우리가 지금 사전 구속영장. 예, 사전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의 실질 심사를 하려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줘요. 예. 네. 구인영장은 하루 정도 보통 24시간 정도 줘요. 예. 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지검인 경우에는 경찰서,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길 있거나 건너에 있는. 예, 그 기간 왜냐하면 실질 심사 받고 나와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기다리는 그 시간도 예. 구인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보통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유치장에 있을 때는 수의를 안 입어요. 예. 그러나 구치소 갈 때는 원래 규칙이 그 안에서 수의로 갈아입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가 있었다는 그랬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의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지품을 보관하겠죠. 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다시 나올 때는 자기 옷을 입고 나오고 나의 소지품을 들고 나오고 아. 그거예요. 그거군요. 네. 소지품이 아마 구치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안경이라든지 칫솔 같은 거 아마 예. 그거를 준비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사실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한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구인영장처럼 인출 장소를 구치소로 정했습니다. 구치소 가면 수의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네. 아마 그렇게 급하게 아마 조금 뭐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속옷 아니면 그렇게 준비된 게 아닌가.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딴 거는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뭐 네. 안경 같은 거, 뭐 예비 안경 하나 정도. 처음으로 아마 그 있습니다. 수의를 입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아니 여기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게 어떤 게 재미있는 지점인지 모르시는데 보통 지금 특검에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왜 그랬냐면 그거는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대접이요. 뭐냐면 우리가 검사실에서 좀 기다리세요. 이거는 뭐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좀 상황 보거나 아니면 높으신 분이거나 예를 네.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합니다. 예. 우리는 경찰서 안 가고요. 그냥 검사실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을 봐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아니 특검 대기를 거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일 수 있으니 구치소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한 법원의 판단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저 때까지 혹시 판사가 영장 발부할까라는 생각이 네.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네, 영장 기각 이 결정을 내린 조희연 부장판사 이분이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오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조희연 네.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일반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리저리 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혹시 뭐 이 사람과 뭐 무슨 관계가 삼성과 있는지. 또 관계가 있나 아, 뭐 이런 걸 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조희연 부장판사 우리 아시다시피 저 충남 부여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도법대 졸업해서 이제 사법시험 붙어서 판사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뭐 이 재벌과 관련해서 이제 기각한 사례도 있고 발부한 사례도 있어요. 예. 기각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네. 저 때도 새벽 4시쯤에 굉장히 기각을 늦게 했어요. 나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새벽 5시쯤 거의 다 돼서 그랬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박동원 폭스바겐 전 사장 네. 이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고 옥시 대표 존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네. 결국은 저 때도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네. 기각을 한 사례고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1심에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발부를 한 사례는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그 이사장. 네. 이분은 저 오늘 그 선고가 있었죠. 징역 3년을 3년이 선고했죠. 나왔습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발부를 했고 최유정 변호사, 바로 네. 그 정은호 네이처리포트 예. 대표의 변호사였던. 징역 6년이 나왔어요. 이분들한테 나왔고 그다음에 옥시 대표였던 신현우 씨. 네. 예. 이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영장 판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분이 조희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것만 영장 그 구속영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그날 여러 사람의 거를 한꺼번에 다 보고 그렇죠. 한꺼번에 결정을 내려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야, 저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17시간, 18시간씩 그냥 한 건을 저렇게 들여다봤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통상 이제 영장 판사가 그날 영장 판사를 하게 되면 그날 오전 오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네. 하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퇴근은 몇 시쯤 될지 모르죠. 우리가 변호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것 기각됐나 발부됐나 기다리고 있으면 몽땅 다 발표를 해줍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가서 사무실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재용 재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더 고민을 한 거예요. 자정이라 했는데 새벽 롯데도 4시쯤에 발부 네. 기각됐었거든요. 그 신동빈 부회장 아마 4시까지 정말 고민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도 했지만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부분은 고민을 좀 했을 거라. 뭐 발부해놓고 일부러 4시에 예. 발표한 게 아니고 예.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전 대표도 뭐 판결이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뭐 다른 사람이어도 그랬겠느냐 이러면서 재벌에 대한 이 판결을 좀 비판했습니다만 또 반대쪽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법은 또 법대로 존중해야 된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결국은 법원에 가서 1심과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이런 객관적인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축하한다고 트위터에 남기셨어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들어요. 네. 저는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면 김진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나 봐요. 페이스북에. 네. 저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TV 나온 걸 찍어가지고 기억하자 뭐 제 이름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던데 어쨌든 이런 김진태 의원처럼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일 수 있겠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네.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분들도 정치적으로 자꾸 오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적인 판단을 한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예.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면 안 돼요. 양쪽 예. 다 마찬가지라고 예. 보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들이 결국은 이 본질 자체를 흐리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얘기 보면 그래요. 뭐 특검이 영장 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폭언, 밤샘 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그러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일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속영장 보면 기절할 거다. 뭐 정의가 우선이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했던 말들 네. 지금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앞으로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엄밀하게 법을 정말 제대로 준칙해서 법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옳으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특검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원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특검이 나를 선출해준 야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출해준 건 박근혜 대통령이죠. 마지막에 임명장을 찍어준 거는 네, 대통령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데 예.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이제 법조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충실하게 지금 정치인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특검도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발 야당 눈치 보지 말고 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오로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주문합니다. 네.